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매섭고 차가웠다. 김재원은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에서는 눈인지 비인지 모를 차가운 물방울이 흩날렸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 이제 빚은 다 갚았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단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는 삶은 그에게 더없이 쓸쓸했다. 그날 밤 재원은 익숙한 동네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어두운 골목, 쓰레기 봉투와 버려진 물건들이 한쪽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문득 희미한 울음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내는 소리라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다. 그러나 몇 발짝 더 걷다가 그는 멈춰섰다.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번에는 그것이 분명히 어린 아기의 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그는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옮겼다.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서 울음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를 헤쳐보았다. 그러다 낡고 해진 담요에 감싸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안을 들여다보자 그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담요 속에는 갓난 여자아기가 파란 얼굴로 울고 있었다. 아기는 얼굴이 창백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 작은 몸이 추위와 배고픔에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더 단단히 감싸며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체온은 그의 심장을 철렁이게 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재원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아기를 품에 꼭 안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집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자신이 느끼는 추위와 피로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아기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서둘러 아기를 눕히고 따뜻한 물로 닦았다. 깨끗한 이불과 자신의 옷으로 아기를 감싸며 그는 간단히 우유를 데워 작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아기의 입에 넣어주었다. 아기는 약하게 몸을 움직이며 조금씩 우유를 삼켰다. 재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지켜보았다. 어쩌면 내가 너를 운명처럼 만난 걸지도 몰라. 그는 속삭이며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아기가 고요히 숨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몇 분마다 일어나 살폈다. 밤새도록 그는 아기를 돌보며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키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재원은 아기를 품에 안고 동네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아기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저체온증 상태라고 진단하며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행히 빠른 처치 덕분에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재원은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야 했다. 그들은 아기가 버려진 격리를 조사하고 적절한 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요? 재원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김 씨. 아기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설에서 아기를 돌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을 겁니다. 재원은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아기를 키우기에 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아기를 떠나보낼 수 없었다. 저는 이 아기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말했다. 이 아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그의 결심에 놀란 듯했다. 김 씨, 이건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제가 이 아기를 구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후로 재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기에게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지은이는 활발하고 눈망울이 반짝이는 아이로 자라났다. 재원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지은이를 돌보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지만 지은이의 웃음과 눈망울은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웃들은 재원을 향해 여러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그를 칭찬하며 응원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비판과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독신 남자가 아기를 키우겠다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수근거림이 그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재원은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재원은 혼자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이가 가져다준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지은이의 작은 손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내가 너를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재원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그는 아버지로서 지은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결심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김재원은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온 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놀라고 겁먹은 듯했지만 점차 재원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찾았다. 작은 월세방은 지은이가 들어오면서 더 좁고 어수선해졌지만 이제 웃음과 따스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닥친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원래도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재원에게 지은이를 양육하는 일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기저귀, 우유, 약값 등 모든 것이 돈이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추가 일을 찾았고 쉬는 날도 반납하며 일터에서 몸을 혹사시켰다. 하지만 재원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지은이를 보면 그 작은 손과 환하게 웃는 얼굴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다. 지은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녀의 개성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아이였다. 방 안을 기어다니며 새로운 물건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했다. 재원이 쓰다 남은 공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때도 있었고 가끔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지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던 날 재원은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있느라 잠 한숨 못 잤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의사는 지은이가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며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 진료비와 약값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재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부었다. 지은이의 건강을 되찾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병원에서 지은이가 천천히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원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아이가 필요로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시간을 쪼개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피곤해 절여져 있었지만 지은이를 돌보는 일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잠들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위안이었다. 이웃들도 점차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돕기 시작했다. 옆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종종 남은 음식을 나눠주었고 골목길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는 지은이를 위해 작은 간식을 건네주기도 했다. 재원은 이 모든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지은이를 위해 자립하려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이는 점점 자라났다. 이제 재원의 도움 없이도 혼자 걷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재원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 작은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두 글자는 그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고난을 보상해주는 듯했다. 지은이는 점점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공원에 나가 비눗방울 놀이를 하거나 집에서 서로를 쫓아다니며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은 작은 집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러나 학교에 갈 나이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지은이에게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비와 준비물, 유치원비를 마련하는 일은 그에게 또 하나의 큰 도전이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았고 체력적으로는 점차 한계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재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러웠다.
지은이가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유치원 생활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지은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거나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놀리기도 했다. 지은이는 활발한 성격 덕분에 금방 친구를 사귀었지만 때때로 집에 돌아와 울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지은이는 조용히 재원의 방에 들어와 물었다. 아빠,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재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웠다. 그날 밤 그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남들과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지은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지은이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유치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재원은 여전히 힘겹게 일하며 지은이를 키우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지은이가 있었고 그녀의 웃음과 사랑이 그의 세상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그녀는 특히 글쓰기에 재능이 있었고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재원은 딸의 성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다. 재원은 지은이의 학업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때로는 밤새 일을 하기도 했다.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는 지은이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했다. 지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재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오랜 노동으로 인한 허리 통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은이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일했다. 어느 날 지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재원에게 달려와 말했다. 아빠, 나 장문대회에서 1등 했어요. 선생님이 내 글이 너무 감동적이래요. 재원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이를 꼭 안았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재원은 지은이의 글을 읽어보았다. 글의 제목은 나의 영웅 아빠였다. 글 속에서 지은이는 자신을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구해준 아빠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재원은 글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지은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은이가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년 후 지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문예창작과에 진학하여 작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재원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이가 재원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 왔다. 그날 지은이는 재원을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재원이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레스토랑 안에는 지은이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재원의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지은이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20년 전 오늘 제 아버지께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저에게 삶의 의미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버지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는 무대 뒤에서 커다란 액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지은이의 첫 소설책이 들어있었다. 책의 제목은 쓰레기통의 전사였고 작가 이름 옆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김재원에게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책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아기를 구하고 키운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된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습니다. 재원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그는 말했다. 지은아, 네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알아둬라. 내가 나에게 준 사랑과 행복은 내가 네게 준 것보다 훨씬 크단다. 그날 밤, 재원은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가 본 서울의 밤거리는 춥고 어두웠지만 지금 그가 보는 세상은 따뜻하고 밝았다.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재원은 눈을 감고 지난 20년을 되새겼다. 힘들었던 순간들, 기쁨의 순간들, 그리고 지은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 그는 미소 지었다. 그의 선택은 옳았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다. 이제 재원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재원은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지은이는 여전히 그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아기였다. 하지만 이제 그 아기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재원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발견한 곳이 다름 아닌 차갑고 어두운 쓰레기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를. 아침이 밝아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재원에게 모든 날은 특별했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항상 지은이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다. 재원과 지은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이 있을 것이다. 지은이의 소설 쓰레기통의 천사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재원과 지은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그들의 사연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에선 그들을 초대해 인터뷰를 하고 신문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루었다. 재원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지은이를 위해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은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지은이의 책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입양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책의 인쇄로 지은이와 재원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 지은이는 아버지에게 서울 근교의 조용한 전원주택을 선물했다. 재원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들였다.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재원은 마당에 서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쓰레기통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를 발견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행복하세요? 재원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지.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원은 은퇴 후 이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들은 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과 희망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원과 지은이는 자신들의 인연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월이 흘러 재원의 머리가 하얗게 새고 지은이도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처음과 같이 따뜻하고 강했다. 재원의 8번째 생일, 지은이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가족을 얻은 수많은 아이들이 영상 속에서 재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김재원 선생님, 당신은 저희에게 희망이에요. 아저씨, 당신이 지은이 언니를 구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저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되었거든요. 영상을 보며 재원은 눈물을 흘렸다. 그의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에 그는 크게 감동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의 영웅이기도 해요. 재원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야, 지은아. 내가 내 영웅이란다. 내가 있었기에 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재원은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비롭구나.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그가 한 선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재원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